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칠보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이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냐? 일반형 형태로 나온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서 완전 제곱 만드니까 1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되니까 y 플러스 3에 제곱하면서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r 제곱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반지름이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k 이 결과가 9가 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k 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는 원 방정식을 표준형 형태로 열심히 고쳐가지고 중심 반지름 이렇게 찾아가는, 우리가 이제 원 방정식 풀어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6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방정식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다행히 원 방정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 ax 플러스 b 되는데 0,6이면 이게 y 저편이잖아요. b 값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자, 1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하고 이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1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를 풀어간다 라면은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중심좌표 이것도 좀 처리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2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2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00 대입하니까 6의 절대값 되겠고 이 반지름이 2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약분하게 되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값이 또 가볍게 8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문제풀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a제곱이 8이었고요. b 값은 이제 6이어서 b제곱은 3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합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4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래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끊는 문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 y 절편 하나를 좀 이렇게 가르쳐 준 거니까 시간을 조금 이제 절약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해간다. 이 부분들이 가장 빠른 풀이법을 유도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원의 점 P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직선 L을 먼저 구해야 되겠군요. 2,2라는 점이 쭉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있을 텐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연결한 부분하고 서로 뭐가 될 때? 직각이 될 때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아느냐? 이 부분들이 첫 번째로 우선 점검해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선들을 이렇게 좀 만들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2,2 수직될 때가 가장 거리가 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2 기울기가 기울기가 지금 1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 기울기 이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직선의 방식 기울기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y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또 이제 중심좌표 이렇게 지나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또 이 문제도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풀이 또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구하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용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곳에 대한 반지름만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선 방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직선 방식 만들어 놓고요. 중심 좌표가 8,6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8,6 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12분의 되겠고 8, 6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8 더하기 6 마이너스 4 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루트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5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5 루트 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최대가 되면 이제 반지름 또 이렇게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해서 5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초반에 대했던 은근히 좀 시간이 좀 걸려야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네요. 좀 알아야 될 정보들 좀 점검을 해보게 되게 되면 자, 원점에서 거리가 거리값이 최대가 되는 직선 이제 이렇게 직각되는 이런 항목 요거 좀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그런 항목에서 이제 직선 방식 만들었고 그 다음엔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거리 최대 물어봤는데 항상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 이용해서 그 거리에다가 거리 좀 열심히 구했죠. 그보다 이제 반지름 이렇게 좀 더하게 하는 경우가 최대가 된다라는 내용 좀 이해해서 문제 풀이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마무리합니다. 중심이 원 위에 있고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원 우리가 구해 드는데 1사분면에서 이제 중심과 x축과 y축이 이렇게 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럴 때 이 중심좌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y는 이꼴 x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사분면에서 또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에 있다?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중심좌표가 이렇게 x축과 y축 접하는 것만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원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원 방정식 좀 만들어 보게 되면 중심좌표 1,1에다가 반지름 큼지막하게 이런 원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y는 이퀄 x 딱 이용하니까 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원이 되겠죠. 와 이런 형태를 좀 그려줘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뭐는 70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1사분면에 있을 때는요 중심좌표가 이제 y는 이퀄 x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게 되면 x-1의 제곱 2배 되는 거니까요 약분해서 이제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x-1은 6 마이너스 6 생기는데 뭐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7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중심좌표 하나가 이제 뭐 7,7이면서 반지름이 7인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70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 4사분면 형태에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요 x-1의 제곱 부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와 그렇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는 사라지고 플러스 2는 이꼴 70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7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70이니까 x제곱이 그러면 3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정확하게 x값은 루트 3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원 넓이를 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 넓이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이제 파이 r 제곱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한 번은 파이에다가 77 49 되겠고 하나는 30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70에 8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84파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호호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원들 할 때 이제 중심이 y는 이꼴 x에 있다. 이런 부분들 4사분면은 y는 이꼴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애초의 원 넓이 자체가 이제 이런 원 위의 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해주는 y는 이꼴 x하고 동시에 만족해주는 점 찾기, 마이너스 x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점 찾기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 방정식에다가 y는 이꼴 x 대입해서 처리한 부분,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처리한 부분. 그래서 이제 중심좌표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항목 됐죠? 자, x좌표를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y좌표까지 나와서 반지름하고 또 연결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접근하는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A점에서 원의 그 두 접점을 좌표를 BC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뭐 접선을 쭉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A라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BC라는 점이 생기겠고 이때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곧바로 구하기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심 부분도 항상 이제 접선도 이제 직선이니까 원하고 이제 관계는 뭐 중심을 딱 연결하겠고 지금은 이렇게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3,1 원의 중심은 0,0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 루트 10이 되겠고요. 반지름은 1 처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접선 길이가 3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좀 여기 높이 부분 요만큼만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넓이 부분을 했을 때 높이를 좀 h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한 부분들랑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h 한 부분들 2분의 좀 소거되는 거니까 h는 루트 10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식 부분에서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루트 10 돼 있고 여기가 3 돼 있고 지금 루트 10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아이고 루트 10이 좀 큰일 났네요. 이게 지금 이 루트 10이 아니라 이만큼 길이 루트 10이죠.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피타고라스를 좀 해야 되네요. 오호, 루트 10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구해준 부분 이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3 공통이니까 3 공통 끄집어내고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루트 10분의 9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루트 10분의 9 이렇게 해서 풀리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 길이가 좀 구해지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 자, 이렇게 좀 연장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6 해서 이제 2배에 대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 부분은 이제 루트 10분의 3,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요건 약분해서 3 처리가 됐고 그럼 10분의 3, 9, 27 해서 처리가 돼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와, 구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데요? 자, 일단은 큰 틀에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연결 중심을 좀 딱 연결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 이런 부분들에서 변기를 좀 딱딱딱 처리가는 부분들 되겠고 이곳에서 요 이제 지금 새로 만든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이제 넓이 형태에서 지금 요 삼각형의 요게 넓이 형태가 된 거죠. 넓이 형태를 좀 이용해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h 부분도 구했고 그 h의 이제 2배 한 부분들이 현 길이 형태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 ABC의 밑변 길이가 되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피타고라스 2개의 변 길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삼각형 이제 높이를 또 이렇게 구해간 거죠. 됐습니까? 하하, 절차들이 조금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통해서 착실하게 좀 하나 둘 풀이를 좀 알아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점을 x축, y축 평행이동했더니 평행이동한 좌표 요건 조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 2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이제 2를 더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에다가 y축으로 a만큼 더하게 해주면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b, 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a 플러스 2는 5예요. 그럼 이제 a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b 값은 그냥 갖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a 플러스 b를 구하라 더하기해서 2 처리되는 거니까 여긴 뭐처럼만 해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평행이동 좌표 뭐 그대로 더하기 형태에서 표시해가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선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주어진 직선과 y축이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y 플러스 3 써가면 되겠고 a의 x축으로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b 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 좀 정리하게 되면 ax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식하고 우리는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군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하고 이 둘이 지금 y축에 있는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점을 잘 살펴보니까 0,1 이렇게 돼서 y 절편이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y 절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 부분도 1이 돼야 돼서 a 플러스 b는 4입니다 라는 관계가 좀 나오겠고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이 부분의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2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들이 분명히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수직이다라는 표현에서 가볍게 처리. a 값이 2가 되니까 b 값도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또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때 이제 a, b의 곱을 구해달라. 한번 곱하기 해서 답 4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평행 이동해서 식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관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자신 있게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랑 y축에 있는 점, 자, 그러니까 그 점 좌표가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적용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형태에서 기울기 이렇게 좀 처리간 부분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뭐 수직에 대한 정보, y축에 대한 정보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좀 이끌어내게 만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필요 충분 조건일 때 두 집합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겠고 충분 조건 이렇게 처리되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 소다. 이건 뭐 두 개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 이렇게 되면 3의 배수 집합에 369 이렇게 풀어갈 때 9가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뭐 3의 배수 집합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 8의 약수 집합이면 1, 2, 4,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약수 집합이 되게 되면 1, 2,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역시 이쪽 이제 P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이 문제 A 부분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뭐 풀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두 개가 되겠고 뭐 세제곱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허근 가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근이 하나가 있는 모양이 됐고 요건 뭐 근 모양 형태 할 때 두 개 되는 거니까 역시 또 좌측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들은 뭐 A0 그리고 교집합이죠. 뭐 B0 이런 개념이 좀 써져 있는 거고. 자, 오른쪽은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AB,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요. 여긴 좀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AB는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뭐 A가 0 또는 합집합이죠. B가 0 이런 개념이니까 좌측 집합이 더 작은 그러니까 뭐 5번이 뭐 작은 거 찾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여드리는 이런 풀이법이 처음에 좀 낯선데 나중에는 좀 애매한 점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풀이법들 좀 잘 익혀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 대칭 이동한다. 원은 뭐 일단 뭐 정리부터 해야 되죠.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완전 제곱할 때 4가 딱 사용됐으니까 뭐 9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그렇게 되게 되면 3,-2 반지름 3 이렇게 되는 원이었는데 자, 원은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할 때 뭐 중심만 열심히 바뀌고 반지름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Y보가 바뀌는 거니까 바뀌고 반지름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이런 원의 중심, 반지름 필요도 없네요. 이런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Y에다가 2 대입하고요.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처리돼서 나오는데 그럼 K 값은 자연스럽게 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은 대칭 이동할 때 중심만의 변화만 잘 관찰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직선을 y는 equal x 대칭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y는 equal x 대칭하면 xy표가 바뀌는 거니까 먼저 대칭 이동을 좀 해놓겠습니다. 초진식 대칭 이동하면 y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equal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부분들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절반을 딱 나누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어디를 통과하죠? 중심질한다. 둘레의 길이 2등분이라는 표현, 중심질한다는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방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이렇게 됐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y 마이너스 4a 이렇게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반지름은 필요가 없나요? 그래도 지금 예의상 쓰면 1, 그 다음엔 빼기 7 플러스 16 a 제곱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뭐 이 부분 관심 없고요. 중심질한다 이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중심좌표 마이너스 1,4a 열심히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렇게 대칭이동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칭이동 y는 이꼴 x 대칭이동하면 xy 이렇게 좀 서로 자리 바꿔 쓴다라는 이 개념 정확하게 좀 돼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레 길이 2등분 표현 좀 바꿔 있지만 중심질한다. 이런 사실 정확히 기억하게 되면 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아이디어를 좀 살짝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 교집합이 1, 5가 되겠다. 이때 이제 합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A 집합을 좀 잘 살펴보면요. 1, 3, 4에 뭐 1은 교집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5가 없다는 얘기는 A-1 이런 부분이 5가 되거나 A 플러스 5 이런 부분들이 5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6이거나 A 값은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각각 A 집합을 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이렇게 되면 1, 3, 4는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A-니까 5가 되겠고 A 플러스 6을 집어넣으니까 11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거나 A 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앞에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마이너스 1, 1, 3, 4, 5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들. 자, 그런 상태에서 분들이 근데 AB가 좀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럼 A 값 여기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가 좀 나왔고. 자, 그러면 A 집합은 완성이 됐고요. 그럼 B 집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5는 있다면 그다음 이 상황에서 그럼 B 값이 부분들인데 그럼 B-3 이 부분들이 교집합이 1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1이거나 그럼 B 플러스 2가 1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이 이쪽 부분들은 B 값 마이너스 1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값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B 집합을 또 구하게 되면요. 자, B-1 이 부분들이 당연히 1로 처리됐고 이게 지금 4라고 됐으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 처리됐고 1,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뭐 1, 5는 뭐 당연히 뭐 교집합으로 있어야 되니까 1, 5를 쓰겠고요. 그 다음에는 3, 4가 중간에 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6에다가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 3, 4, 5, 6, 1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 3, 4, 5, 6, 11 몇 번인가요? 4번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 B가 뭐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쉽게 넘어가는데요.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1, 5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각각이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나눠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또 나눠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만 좀 적용해가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해도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되어 있는데 전체 개수 주어져 있고요. H차 집합 B 개수 주어져 있고 뭐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좀 그려본다면 H차 집합이면 여기 이렇게 빗금친 이런 부분들인데 요 개수 부분들이 뭐 19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뭡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써야 되죠. A와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의 개수가 이제 7개다 이런 얘기는 달리 생각하면 A와 B의 개수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 집합이 50 비었으니까 뭐 43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B집합의 개수, 이 부분 구하라. 이런 부분들은요, B집합의 개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쓰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구해주면 보게 되면 A합 B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B집합 개수를 빼주면 이 부분들이 A 차집합 B의 개수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B집합 개수는 그러면 이제 43에서 이항시켜서 19 이 부분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에 4가 되겠고 3에서 빼니까 24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24가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벤 다이그램하고 수식하고 이런 연관관계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풀이 이런 걸 좀 이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수식 형태에서 뭐 합집합 개수는 좀 구획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맨 처음에 주어진 대로 이제 교집합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B집합 이런 부분들 구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좀 유추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냥 무작정 수식 형태가 아니라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으로 좀 살짝 좀 정리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교훈을 조금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부분 집합 개수와 관련된 것 같아 보이죠? 2하고 6하고 교집합 X를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X집합을 구할 때 2가 들어갈 수 있고 6을 들어가면 안 되고 집합은 3개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죠? 2하고 6이 둘 다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들이 뭐 2가 생길 수도 있고 6이 생길 수도 있고 2, 6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전체 집합이 원소가 있으니까요. 2하고 6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남는 부분들이 1, 3, 4, 5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은 X 집합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이런 집합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개수가 발생하겠죠. 2의 4제곱에서 처리가 되겠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뭐 48 종류, 48가지 종류의 집합 X가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 3, 4, 6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이렇게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으니까 6이 교집합의 원소, 2가 교집합의 원소일 때 둘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세 가지 경우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전체적인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경우 전체에서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2하고 6하고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이런 경우를 좀 빼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전체는 이제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2의 4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빼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 공통에다가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에서 계산하게 되면 뭐 똑같은 계산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이론 정리한 부분들이 뭐 세 가지 부분 구해가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그냥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2 미만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집합 B, B차 집합에 A합 B의 여집합? 오호. 그렇다면 이게 뭐죠? 완전히 좀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에만 있는 부분이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고 B에만 있는 부분은 1, 6 쓰면 되겠고요. A합 B의 집합 바깥쪽에 8, 9, 10 이렇게 11이군요. 11을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없는 원소들만 좀 잘 발견해 가면 되겠죠. 1, 2, 3, 4, 5가 없네요. 5. 그 다음에 6, 7이 없네요. 8, 9, 10이 없네요. 그죠? 자, 이런 원소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집합들을 만들어 가는 때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뭐죠?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A 원소는 그럼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6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64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주어진 문제 정보들 이용해서 원소들 배치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P, Q, P 주어져 있고요. Q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not P이고 Q이다. 진리집합 알아보겠습니다. not P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겠고 not P 자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합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Q 집합은 또 어떻게 되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는 또 2, 3, 4 이런 원소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원소들로 쭉쭉 구성되어 있는데 진리집합 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교집합을 구해가는 거죠. 교집합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둘의 이제 교집합 P의 여집합, 교집합 Q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뭐 2, 3, 4가 되겠고 그랬을 때 또 원소들도 합하라. 합하게 가면 이제 9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뭐 진리집합 형태로 표시해가는 그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조금 평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조건 PQ가 P 주어져 있고요. Q 주어져 있고 범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 되는데 여기라고 되네요. 여기 또 참여되게 됐다. 그럼 역구하면 P면 Q이면 P다 이렇게 되는 게 이 부분이 여기 되겠죠. 이걸 저기 구해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참이다라고 따진다면 집합 포함 관계로 봤을 때 Q 진리집합보다는 P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수직선에다 표시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된 부분 안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색칠 딱 이렇게 돼서 표시해야 되겠는데요.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3a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기본적인 것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3 마이너스 a 제곱 이 숫자가 좀 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a 제곱은 6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저 정수를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애초부터 뭐 a 값 뭐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1, 2 이런 항목들 조사해야 되는 거게 조사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뭐 2a-1하고 3a-1 부등호가 뭐 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된다면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몇 개 또 사라지고 답이 뭐 0, 1, 2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렇군요. 자, 이때 좀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뭐 둘은 뭐 같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이항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 생기겠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요. 뭐 3a-1 그 다음에 3-a 제곱해서 오른쪽에도 커야 되는 거겠고 이항시키면 a 제곱 플러스 3a-4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플러스 4 a-1 처리되니까 이런 범위가 생기겠죠. 되겠습니다. 그럼 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들이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런 녀석들인데 뭐 또 이런 부분들도 공통 처리하게 되면 결국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는 유일하게 a 값이 뭘 때 있겠습니까? 0일 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범위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a 값은 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범위 자체들이 아주 좀 독특하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a 플러스 3a 거기다 빼기 이렇게 된 거니까 2a 3a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애초부터 범위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주어진 조건들 뭐 꼼꼼하게 일단은 뭐 문제에서 이제 정확하게 읽어야 될 게 여기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역 부분 이렇게 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집합 포함 관계 살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 표시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범위 나왔을 때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크다라는 이런 관계들 뭐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크다라는 관계들에서 기본 툴 주게 생기는 부분들하고 주어진 부등식에서 범위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또 범위죠. 범위 이렇게 표시해간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가면 그런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대신 주어진 항목들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로는 것은 골라달라. 명제를 보니까 이제 Q가 조금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추론을 해야 되겠죠. B면 not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쪽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R이다 이런 형태에서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리 집합으로 봤을 때 P 집합보다는 Q의 여집합 부분이 더 커야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R 집합이 더 큰 이런 형태의 집합 포함 관계를 놓고 그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하고 R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P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주죠? P 교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R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부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P 교집합 Q 부분하고 R 부분을 물어보면 부동화 이렇게 바뀐 상태로 이걸 좀 질문 던진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P하고 Q의 Q 부분들이 상당히 바깥쪽인데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P하고 Q하고 교집합하고 하면 이게 이제 공집합인 거요? 공집합이 R집합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반대 형태의 부동어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 부분들은 역시 P 합 R의 여집합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번엔? 이렇게 되니까 P하고 R하고 여집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R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R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 되겠고, R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 부분인데 이게 이제 Q에 들어가느냐? Q가 이만큼 될 거니까 당연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집합 포함 관계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관계 자체 이 부분들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대우를 한 거죠. 여기서 대우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돼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좀 생각해서 여기 좀 대우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포함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풀이를 진행하면 뭐 어렵지 않게 또 그다음 접근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가는 과정, 이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보겠습니다. x, y 값이 양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식수인데 이런 부분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어떻게 풀어갈 거냐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게 ax 플러스 by 이런 부분의 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 있죠. 왜냐면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봤을 때 2x하고 루트 2x 이렇게 된 부분들은 여기 이제 루트 2x의 제곱 루트 그러면 루트 3y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루트 2x 루트 3y 이런 형태의 이제 제곱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1,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a, b 값이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등식 모양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산하면 2가 되겠고 여기는 뭐 2x 플러스 3y니까 곱하기 12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여기가 루트 2x 루트 3y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 최대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2x 루트 3y 이런 부분들 범위를 구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24니까 루트 24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24 해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죠. 양수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뚝 잘라서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범위에서 뭐 최대값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루트 24 그러면 4, 6, 24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2루트 6에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풀이는 해드렸는데 이게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서 적용해가면 되는데 주어진 식을 보고 이걸 이제 떠올려가는 과정 자체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제 문제 유형들을 좀 넣어서 문제 나왔을 때 곧바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참수 y는 x제곱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y는 이꼴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곳에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럼 중심좌표 t, t제곱 처리해야 되겠고 반지름 길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y좌표하고 관련있는데 이게 좀 x값이 또 왼쪽일지 모르니까 t의 절대값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대략 개념 이해했는데 직선에서 접하는 원들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호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직선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의 기울기 그렇게 됐을 때 접하면서 직선에 접한다 이런 부분 말이 안 되죠. 이 부분들은 그냥 t 이렇게 해서 양수 부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원하고 또 직선하고의 관계가 나왔군요. 자, 그럼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 방정식 자체를 그러면 루트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놔야 되겠고요. 중심좌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t, t제곱 해야 되고 반지름 루트 t 이렇게 되는 부분 열심히 풀어야죠. 됐습니까? 자, 루트 5 제곱하니까 5에다가 더하기를 처리 되겠고 대입을 하는데 t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부호를 좀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t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쓰면 되겠고 절대값 붙이고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루트 5t 플러스 3 처리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루트 6t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양수니까 그냥 양수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뭐 음수에서 마이너스 루트 t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t제곱 이항시키면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5 t 정리가 되고 플러스 3에서 뭐 근이 좀 열심히 나오는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반지름 길이라고 했는데 반지름 길이가 우리는 이렇게 t 값이 돼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반지름 근이 되겠고 그럼 뭐 p 플러스 q가 뭐 두 근의 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각각 pq로 구해가는 거 아니라 다행입니다. pq 구하라고 했으면 와 이거 뭐 근위 공식 넣어야 되나요? 자 루트 6 플러스 루트 5 답이 되는 뭐 답이 좀 말고 특이하게 돼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더 답 모양이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면 이차 함수의 중심이 있겠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직선을 뭐 너무 성의 없게 그렸군요. 나중에 이게 접하는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접하는 이런 원 결국 이런 내용이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부분 접근한다. 직선의 방정식은 문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심 좌표만 t, t 제곱에 반지름 t 이렇게 처리해서 t 값이 뭐 양수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 좀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나가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 안 풀어도 된다는 게 좀 다행이죠. 풀어서 대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풀어서 좀 답이 좀 독특하게 나온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그게 이제 바른 답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형태의 뭐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좀 우리를 좀 살짝 좀 당황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조금 이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침착하게 대처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후 또 대칭 이동해야 되고 조금 길어지나요? 그래서 좀 뭐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이다. y-a 쓰면 되겠고 그러면 한 번 더 변환한 거죠. 이때 이제 y는 x 대칭이다. 그렇게 되면 xy 문자를 좀 바꿔야 되니까 x-a 2y-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걸 l이라고 했는데 원하고 또 접한다. 또 직선하고 또 원하고 관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또 뭐 점과 직선 거리 또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직선 방정식부터 x-2y -a 플러스 3에서 정리해 놓고요. 중심 좌표 1, -2 처리해 주고 그 다음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메모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루트 1 -2 제곱해서 5 처리되면 되겠고 1 대입하고 -2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4에 5가 되겠고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나요? 루트 5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a 플러스 8의 절대값 처리하는 부분들이 5가 되겠고요. 이것만 열심히 풀면 되죠. a 플러스 8은 5 이런 부분들 그래서 a 값은 -3 a 플러스 8은 이번엔 -5에서 a 값 -5 맞는 거죠. 됐습니까? -5 처리해서 이거 뭡니까? 잠시만 이거 다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이 부호가 좀 잘못 써졌잖아요.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8-a-8이네요. 절대값 부분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 뭐 부호를 뭐 완전 반대 형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5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13 이렇게 처리되겠고 a-8이 한 번은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서 막바지에 이거 제가 좀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요.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1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16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변환들 시키고 좀 했는데 뭐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뭐 대단한 거 없죠. 그 다음 y는 x 대칭해서 이제 문자 바꾸는 거 별로가 없죠. 별거 없는 그런 내용들 뭐 정리해서 직선 방식 열심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 있을 거니까 뭐 중심 좌표에서 뭐 반지름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식 만드는 부분들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좀 시킨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부분 봤을 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배운 내용들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0번 질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좀 바라겠고요. 그 앞에 부분들에 조금 독특한 문제 형태들 몇 개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질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